자, 실시해 봅시다. 2019학년도 실시했습니다. 2020학년도 6월 지금상 뭐 있습니까? 10번 문제. 어느 지역의 화강암 풍화 과정을 나타냈습니다. 해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강암이라는 신성암이 지표에 드러났습니다.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이 있던 곳에서 드러나다 보니까 부피가 증가되는, 그래서 환상 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성암에서 많이 보이는 환상 전리가 만들어졌네요. 이후에 기계적 풍화및 화학적 풍화를 겪으면서 만드는 것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기억, 환상 전리, 압력 감소를 했죠. 그래서 압력 감소, 부피 증가, 그러면서 깨진 것이었습니다. 니온에 포함된 고령토는 했어요. 니온의 토양입니다. 이 토양에 고령토가 있답니다. 고령토가 생기려면 여기에 있는 화학 속에 있는 장석 성분이 화학적 풍화, 가수 분해라는 화학적 풍화를 통해서 고령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산업사 울산바위가 바로 이런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사 울산바위 중생대 심성암 화강 덩어리입니다.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요? 다른 질문? 11번. 11번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천체집단 A를 나타냈어요. 했습니다. 태양이 있고 화성 궤도와 목성 궤도 사이에 있는 A 천체입니다. 이게 소행성들이죠. 그리고 난 천체집단 A 중에 하나인 X와 행성의 궤도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근데 X라는 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면 태양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큰 포물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X였습니다. 해성이네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A라고 하는 소행성은 있어요. 이건 암석이에요. 그래서 주로 얼음과 먼지면 요 해성이 얼음과 먼지죠. 니온 X는 태양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정보로서 이용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해성이 단주기 해성은 카이프벨트에서 장주기 해성은 오르트룸이라고 해서 태양계의 맨 끝자락 쪽에 있는 그런 데서 온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기원, 태양계의 생성 과정에 대한 정보로서 알아낼 수 있죠. 니온이. 나에서 X는 새벽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까? 했어요. 지금 나의 그림을 보십시오. 태양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구 E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여기에 E 해놨습니다. 지구 위치에서 이렇게 잡았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서쪽 하늘에 태양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해성의 위치가 기억이 요런 식으로 해놨죠. 보이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해성 X는 해질 때 서쪽 방향 쪽에서 보여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동쪽 하늘을 관측될 수는 없죠. 새벽에 동쪽 하늘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렇게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동쪽 하늘 쪽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요? 5번. 5번 그러면 주 계열성인
외계 항성계 S를 공전하는 5개의 행성을 봤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대략 0.2에서 0.4 AU 사이에 0.2에서 0.4 AU 사이에 생명 가능 지대가 있네요. 태양이었다면 약 1 AU 정도 되는 거리에 생명 가능 지대가 있는데요. 지금 그보다 훨씬 작은 짧은 거리에 생명 가능 지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낮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S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는 작았습니다. 스몰 a는 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죠.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지구가 A보다 짧다.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했잖아요.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이 별이다 보니까 이 별 수명은 태양보다 훨씬 깁니다. 그 말은 생명 가능 지대에 맞춰서 이 A가 있을 수 있는 확률도 역시 시간도 훨씬 더 길겠죠. 그래서 지구가 짧다고 하는 게 괜찮네요. 이해됐습니까? 별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광도가 크다가 되겠고 수명은 짧다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른 질문? 14번 문제요. 남극 빙하 연구를 통해 과거 R은 40만 년 동안의 해수면의 높이, 기온 편차,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봤지요 했습니다. 지금 해수면 높이나 기온의 편차나 그리고 CO2의 농도의 그림을 보면 대체로 일치하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다 되겠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빙하가 더 많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많이 상승한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기온 편차가 양이라는 것은 기온이 평상시보다 더 높았다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서 온실가가 더 커져서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육지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했거든 되는 거죠. 그래서 A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면 A 시기는 기온이 낮은 시기가 A 시기고요. B 시기는 높은 시기가 B 시기입니다. 빙하 속 얼음의 산소 동위원소 비례가 됐습니다. 산소 16에 대한 산소 18 빙하 산소 18짜리는 무거워서 극지방까지 가서 눈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빙하기 때와 간빙기 때를 보면 간빙기 때의 산소 18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운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 A죠. 간빙기 B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가 큽니다. 이해됐습니까? 대륙 빙하의 면적 역시 마찬가지 빙하일 때가 되면 대륙 빙하 면적이 A가 더 넓어야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높은 시기는 평균 기온도 높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은요? 16번. 어느 날 자정에 같은 고도에서 동시에 남중한 천체 ABC의 물리량을 나타냈고요. ABC는 기본적으로 다들 원일점에 있습니다. 같은 고도에 동시에 남중했답니다. 일단 남중 고도가 서로 같다는 뜻은 저 위값이 서로 같다는 뜻이 되겠죠.
전체 A, B, C를 봤습니다. 근일점까지의 거리,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준비되어 있네요. 3과 5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근일점과 원일점 사이의 거리 합이면 장지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의 절반을 우리는 장반지름이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반지름의 삼승과 공전주기의 제곱이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까지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장반지름으로 삼으면 4AU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는 근일점이 6년이었고요. 요거는 8년이고 기억이고 니은이라고 해놨습니다. 요 주기라는 것은 주기는 공전주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4AU의 공전주기를 가지니까 다시 장반지름이 4AU니까 공전주기는 8년짜리입니다. 우리가 주기 제곱과 장반경 R3승의 비례되는 요것 봤잖아요. 그지? 그래서 4의 3승 되면 요놈은 8의 제곱 됩니다. 9의 3승 되면 27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전주기 8년에 대해서 8분의 니은 해놨죠. 니은 숫자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64가 돼야 되겠죠. 니은이 64입니다. 되겠습니까? 니은이 64입니다. 잠깐만요. 니은이 그게 아니잖아. 요 주기가 니은 돼 있죠? 요거는 지금 우리한테 없는 데이터예요. 니은이 64년 돼 있습니다. 그러면 64의 제곱이 같습니까? 그지? 그럼 64의 제곱은 8에 2승하니까 16에 3승 나오나? 그지? 64의 제곱이 16에 3승 숫자 맞습니까? 2의 4승에 3승이잖아, 그지?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장반지름이 16AU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장반지름이 16AU가 나오니까 장지름은 32AU가 나오겠습니다. 32가 나오려면 여기 기억이 24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4하고 24 합해서 장지름이 32가 나오니까 장반지름이 16 나옵니다. 기억이 24는 숫자를 썼고요. 원위점까지 2분의 기억했습니다. 12가 되겠네요. 12, 9 합해서 18AU의 장지름입니다. 장반지름은 9AU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은 27년짜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은 해놨습니다. 24는 숫자를 써야 되겠고요. 26은 A가 B보다 작다. A는 그나마 뭐 3대 5 정도 되는데요. 그지? B는 6대 12, 1대 2가 되잖아. 훨씬 더 많이 찢어져 있죠. C는 더 찢어졌네요. 1대 3이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이날 A, B, C 세 천체 모두 원일점에 있었답니다. 지구부터 원일점에 A 원일점까지 거리가 얼마? 3. 그리고 B는 원점까지 거리가 12. 너무 크게 그리겠네. 12에 B가 있었고, 다음 C는 24AU 거리에 있습니다. 이로부터 32년째가 되는 자정에 있습니다. 32년이 지나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13AU입니까? 했어요. (24AU에) 있으니까 공전 주기가 64년짜리 C였습니다. 그죠? 공전 주기 64년짜리다 보니까 32년 후에는 근일점에 가 있습니다. 근일점에 C가 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근일점에 C가 가 있으니까 C는 8AU 거리에 있습니다. 됐나요? 다음 A는 했습니다. A는 공전 주기가 8년짜리잖아요. 32년이면 A는 이 자리에 있겠네요. 그대로 있겠네요. 그래서 3AU, 8AU, 11AU의 거리에 있다가 13AU야? 13AU가 아니라 11AU의 거리에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일점, 원일점까지의 거리 합을 장지름, 그것의 절반은 장반지름, 장반지름 나오면 두 개의 제곱은 장반지름을 3승에 나온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입니다. 됐습니까? 험난하네요, 문제가.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더 없으십니까? (18번) 문제요. 우리나라 어느 지점에서 PM10 이건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파티클 입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PM 2.5 이건 훨씬 더 초미세먼지네요. 2.5 마이크로미터 좀 더 작은 입자먼지가 됩니다. 월별 질량 및 농도를 나타냈고요. 나는 호흡기관에 달라붙는 입자의 질량별 침착률을 나타냈습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기억 PM10에 대한 PM2.5의 농도를 물어봤습니다. 1월 쪽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전체 길이를 우리는 PM10이었고요. 그 밑에 색깔 칠한 부분이 PM2.5가 되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PM10에 대한 PM2.5의 농도, 결국엔 이 색깔 칠한 비율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색깔 칠한 비율이죠. 전체 PM10에 대한 PM2.5의 비율이니까 색깔 칠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1월이 7월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1월은 거의 이만큼까지 칠했죠. 반면 7월은 한 반절 칠해져 있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1월의 비율값이 더 크다가 되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름이 2.5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인 입자의 농도는 여기 흰색의 크기 그 자체죠.
이해됐습니까? 흰색 파트의 크기 그 자체를 나타냅니다. 5월의 크기하고 1월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5월이 좀 더 크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2.5에서 10까지니까 흰색의 그리고 비율이 아니라 농도니까 그 자체 흰색 크기 그 자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크기가 2.5보다 더 작아버리면 했습니다. 기관지가 폐보다 낮다. 2.5 정도면 폐가 더 높은 데 있죠. 기관지가 좀 더 낮은 데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보고 그대로 분석하는 거죠. 2.5짜리에서 위로 쭉 올려보십시오. 2.5보다 더 작은 입자들. 그지? 2.5 마이크로부터 작은 입자들은 기관지는 아래쪽에 있고 폐는 좀 더 위쪽에 침착률이 붙어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이건 뭐 상식이 아니라 뭐 표를 보고 그대로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다른 질문이요? 더 없어요?